코로나19의 전 세계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5만 1,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70%가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3월 넷째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곳곳에서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미국의 실직 쓰나미가 닥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인한 원조와 구호, 경제보장 법안인 케어스가 마련된 가운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들을 위한 급여보호 프로그램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의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경기부양체계 하나로 국민 개개인에게 지원할 현금 지급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2조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감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형편이 악화된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시 계열 대학이 학생들의 학자금 재정보조 자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캘리포니아 주 내 중소기업과 실직자들을 위한 재정난 완화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외출할 경우 스카프나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항구에 정박한 해군 병원선 멀시호를 노리고 철도회사 기관사가 열차를 고의로 탈선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를 위한 공격적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면 10만 명에서 24만 명 사망 예측 모델의 현실화를 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에 결국 8월 한 달가량 전격 연기됐습니다. 한국의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코로나 전국에서 국민을 지키는 일꾼이 되겠다며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경제정책 비판과 현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례정당, 미래한국당과는 따로 또 같이 유세를 벌이면서 동반 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요동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 대란 우려와 국제유가 급등 요인이 뒤섞이면서 널뛰기 장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곳에 따라 약간 구름기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4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 홉킨슨 대학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00만 2,159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는 5만 1,335명으로 집계돼 5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AFP 통신도 이보다 조금 먼저 자체 집계를 토대로 전 세계 188개국에서 100만 36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FP의 집계는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와 국가별 공식 데이터를 이용해 AFP가 자체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나온 지 석 달 남짓 만에 코로나19는 전 세계 인구 중 100만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특히 환자 수는 지난달 26일 50만 명을 넘은 이후 일주일 만에 배로 늘어나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최근 들어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9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무증상 환자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내에서 영업장들이 속속 폐쇄되면서 실업자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 실업수당을 청구한 인원이 1,0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인 3억 3천만 인구 가운데 95%가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자택대피령 상태에 놓이게 돼 실업률도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실업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실직자들이 집세를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 일부 지역에선 시위가 벌어지고 CNN을 비롯한 미 언론들도 속속 관련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We just need the rent to be gone and we can't work. We can't work. We can't pay. 미 노동부가 발표한 3월 셋째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30만 건, 넷째 주는 665만 건입니다. 2주 만에 실업자 1,00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주당 청구는 22만 건이었는데 최대 30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경제의 셧다운 상태가 당분간 계속되는 만큼 향후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실직자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입원이 끊어진 사람들이 집세를 못 내는 경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f a lot of us are already choosing between food and rent, we're saying to choose food? 미 CNN 방송은 미국인 90%, 3억 명 이상이 자택 대피령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선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각 주정부가 내린 조치만으로도 사실상 미국 전역이 셧다운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산책과 식료품 구입, 음식 포장 주문과 은행 업무 등을 제외하곤 다른 활동들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벌금 부과는 물론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예고한 주 정부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일용직과 계약직 해고 사태가 뒤따라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네,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인한 원조와 이 9호 경제보장법안이 케어스가 마련이 되는 가운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들을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죠. 이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의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한미은행의 애나정 SBA 총괄 전무를 모시고 이 PPP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나정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재정난에 빠진 비즈니스 업체들의 이 구제책으로 PPP, 이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급여세 보호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서 내일부터 신청이 오픈된다고 하는데 이 PPP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SBA에서 론을 줘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네 인플로이들한테 페이로를 페이하고 비즈니스를 계속 컨티뉴스하게 오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PPP라는 론에서 받은 론 어마운트는 네. 적어도 75%를 인플로이 웨이지에 관한 걸로 쓰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PPP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뭐 따로 있나요? SBA에서 나오기는 all small business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typically SBA 론에 들어가지 않는 non-profit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veteran organization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self-employee 하는 사람, independent contractor 모두가 다 되고, size standard는 지금으로서는 그 비즈니스의 인플로이 넘버가 500명 이하면은 다 엘리지블 합니다. 그렇군요.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인디펜던트 하면 1099 받으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또 어떤 기준으로 대출 금액이 산정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맥시멈 대출 어마운트는 $10 million이에요. per entity. 그리고 그 어마운트 결정은 작년 2019년 monthly annual payroll expense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average monthly를 내서 그거의 2배 반을 그러니까 loan amount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걸 어플라이를 하실 때 은행에서 네네. 저희가 물어보는 다큐멘트 중에 하나가 작년 2019년 페이롤 인포메이션을 다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monthly average를 잡고 그 average를 계산하는데 빠지는 거는 10만 불 이상 받아가시는 거는 그 10만 불 이상 된 포션만 빠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2만 불을 받으시는 분은 2만 불은 빠지고 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다 더해서 그거를 average out 해가지고 monthly가 얼마가 나오면 그거의 2배 반을 계산을 하는 게 loan amount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대출을 받게 되면 이 금액으로는 직원 급여만 지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SB에서 원하는 건 그 대출 받은 거에 75% 이상을 그 직원한테 페이를 하고 그 나머지 25% 정도는 렌트를 낸다든지 유틸리티를 낸다든지 하는 거에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상환을 하잖아요. 그럼 대출금 상환은 언제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론은 받으셔서 받으신 날짜부터 8주 이내에 다 쓰셔야 돼요. 페이롤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8주 이내에 쓰시면서 은행에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를 페이했다고 인포메이션을 주셔가지고 네. 자기가 받아간 론의 75%가 여기서 원하는 그 웨이지 익스펜스로 나가게 되면 그 론이 다 돈을 상환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환을 안 해도 된다고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웨이지 익스펜스가 아니라 다른 거에 네네. 쓰시게 되면 그 다른 거에 쓰신 포션은 페이먼을 하셔야 돼요. 6개월 이후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상환을 해야 된다. 나머지는. 네. 아니, 그러면은 이 대출금 전액을 이제 혹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원 급여로 나갔을 경우에는 이제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저희들이 이제 각자마다 거래하는 은행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게 가장 간단한 게 지금은 SB에서 그 은행은 다 이거를 프로세스 할 수 있는 어토리티가 있어요. 네. 네, 그 더군다나 SBA 론을 한국 은행들은 다 SBA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SBA 론 하는 은행들은 벌써 다 이걸 할 수 있고 SBA를 하지 않는 은행들도 그 은행에서 SBA에다 컨택을 하면은 그 프로세스 할 수 있는 어토리제이션을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일 먼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잖아요. 네. 어떤 서류들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거는 그 SBA PPP 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SB에서 나온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게 SBA 폼 2438이에요. 2438. 그거는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2019년 12month payroll summary information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각 은행마다 뭐 론 애플리케이션이 됐든지 그다음에 legal document 자기 컴퍼니가 뭐 corporation인지 partnership인지 LLC인지 뭐 그런 다큐멘테이션 그런 게 론 다큐멘테이션을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페이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한인 업주들의 좀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 예상 좀 하고 계십니까? 예상한 게 아니라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요? 네. 무지무지 많군요. 네, 정말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시는 한인 업주들이 이 페이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 이 PPP 프로그램에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미에서 그래서 저희는 빨리빨리 이걸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벌써 우리 브랜치 매니저들이나 네. 아니면은 우리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다 인포메이션을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여기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베네핏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또 SB에서 이거 말고도 아시지만 디자스터 론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요번에 힘든 이 시간을 잘 헤쳐나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은행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한미은행의 애나정 SBA 총괄 전문인과 함께 이 PPP 프로그램, 페이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모가 실직했거나 수입이 줄어들어 가정 형편이 악화된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시계열 대학이 학생들의 학자금 재정 보조 자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불과 지난 수주일 사이 부모가 실직하거나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문을 닫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돼 수입이 줄어든 가정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자리를 잃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주일 사이 혹은 수개월 사이에 실직을 할 수도 비즈니스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경제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은 UC 계열 그리고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과 함께 2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방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UC 계열 대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가정의 재정적인 변화와 불투명성을 감안해 학생들의 학비 재정 보조 수혜 자격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시 측은 학생들의 달라진 가정 형편을 감안해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학교가 제공하는 학비 재정보조 수혜 자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시계열 대학들은 지난해 말부터 학생들이 제출한 가정의 소득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이미 학생들에게 재정보조 패키지를 통보한 상황이지만 이달 초에 내려진 비상행정명령으로 실직자들이 속출하면서 가정 형편이 악화된 학생들이 늘어나자 달라진 가정의 재정 상황을 참작해 학생들의 재정보조 패키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시 측은 세부 사항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성명서에서 재정보조 패키지 조정이 필요한 학생들과 올 여름 동안 이메일과 전화, 온라인 미팅 등의 방법으로 팔로우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의 대학들은 연방교육국에 연방정부의 부양책 케어 패키지에 대학의 재정을 위한 긴급 지원금 140억 달러를 포함시키도록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학들이 재학생들에게 지출하게 될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난 데 따라 이를 상쇄해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항구에 정박한 해군 병원선 멀시호를 노리고 철도 회사 기관사가 열차를 고의로 탈선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멀시호가 정박한 항구의 철로 끝까지 열차를 전속력으로 몰아 탈선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관사 에두아르도 모레노를 체포했습니다. 열차는 전날 오후 철로 끝에서 탈선해 콘크리트와 강철 장벽을 뚫고 인근 주차장에 충돌했으며 멀시호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멈췄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으나 열차에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화재 위험물질 대응팀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멀시호는 지난달 23일 모항인 샌디에고를 출발해 27일 LA에 도착했으며 현지 병원이 코로나19 환자 대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반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레노는 멀시호가 의심스러웠고 그들이 말하는 멀시호의 파견 목적을 믿을 수 없었다며 기회는 한 번뿐이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 이번 일을 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레노는 LA 항구의 화물을 처리하는 철도 회사 직원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FBI의 테러리즘 태스크포스와 LA 경찰은 모레노를 열차 파괴 혐의로 기소했으며 모레노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외출할 경우 스카프나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단 의사 혹은 구급 요원들에게 필요한 N95 혹은 수술용 의료 마스크 구매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연방대책기구와 물류기업과 함께 충분한 의료용 마스크와 보호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고 400여 개의 의료업체들로부터 곧 매주 약 200만 개의 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생산된 마스크들은 커뮤니티의 필수 업종 근무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입니다. 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캘리포니아 주 내 중소기업과 실직자들을 위한 재정난 완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지난주에만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90만 건에 달하는 등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업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완화를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2일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실직자들을 도울 재정난 완화 패키지를 소개했습니다. 패키지에 따르면 과세 대상 매출액이 연 5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은 벌금과 불이익 없이 최대 5만 달러까지 판매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A one-year reprieve for small businesses where no fines, no penalties will be attached, where they can take upwards of $50,000 as a loan and not have to pay the state those sales tax receipts for 12 months. 주지사는 앞서 행정명령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판매세 납부를 7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는데 2일 소개된 재정 완화 패키지를 따르면 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약 19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새로운 구직 웹사이트인 onwardca.org도 발표했습니다. 구직 전문 업체인 비트와이저와 협력해 만들어진 이 웹사이트는 세분화된 37문항의 문제들을 통해 개인의 역량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They actually prompt 37 questions to specify where you are geographically, what your exact skill set is, what your wage preference, and then they match you with open job listings.
이 웹사이트에는 이미 7만 건의 구직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1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내 절반에 달하는 고용인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중소기업과 실직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9% of employe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are employed by small businesses, people that make a go of it, put everything on the line, take risks in ways large and small. Right now, they have been devastated.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covid19.ca.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경기부양체계 하나로 국민 개개인에게 지원할 현금 지급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하원 세입위원회 문서를 인용해 국세청 IRS가 국민에 대한 수표 지급을 오는 13일로 시작하는 주 중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2018-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수집한 은행 예금 정보를 이용해 개인당 최대 $1,200까지 수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약 6천만 명의 미국인이 수표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MBC 방송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예금 정보가 없는 사람의 경우 그로부터 약 3주 뒤인 5월 4일로 시작하는 주부터 수표 발송을 시작합니다. 모든 수표를 발행하는 데는 최대 20주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는 수표 발행 당국이 일주일에 약 500만 건의 수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미국인에 대한 수표 발행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와 의회가 마련해 발효된 경기부양법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2조 경기 부양책을 감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소환권까지 포함해 모든 권한을 부여해 강력한 견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새로운 경기 부양법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권한을 지닌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새로운 위원회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배정된 $2조 이상의 자금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위는 낭비와 부정행위, 남용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은 하원 원내 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이 맡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원이 참여하게 될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새 위원회는 모든 조사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소환권이 없으면 위원회를 가져도 소용이 없다며 소환장 발부 권한까지 갖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 원내 총무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력한 감독, 책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고객과 직원들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스니즈 가드 설치, 시니어 창구 운영 등 새로운 안전책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로컬 소식 안수빈 기자가 종합해봤습니다. 한미은행이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으로부터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지점에 추가로 안전책을 도입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지점에 스니즈 가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창구 직원과 손님 사이에 보호 플라스틱을 설치한 것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로부터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지점을 찾아오는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 창구를 운영합니다. 매월 초에 각종 은행 업무 처리를 하러 지점을 직접 찾는 일이 많은 고령층을 위해 지정된 기간 동안 별도의 시니어 창구를 운영합니다. 이달 1일부터 시작해 3일까지 각 지점마다 시니어 전용 창구를 운영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이 진정될 때까지 매달 초마다 시니어 전용 창구를 둘 계획입니다. 기아 모터스 아메리카가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레이트 언노운 스칼러십으로 올해로 2회째입니다. 대상은 미주에 거주하는 16살 이상 고교 졸업반 학생으로 스템과 아트 분야 전공 희망자이며 새 학년도에 미국의 4년제 혹은 2년제 학교에 재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수상자는 오는 6월 중순에 발표되며 장학금 신청 문의는 기아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뉴욕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지속하는 가운데 사망자가 급증해 임시 시신 안치소 설치는 물론 냉동 트럭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에 83,712명에서 92,38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사이에 8,669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주의 확진자는 최근 하루에 7,000명에서 10,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후에는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나소 카운티와 서퍼 카운티의 확진자는 하루 사이에 1,0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 뉴욕주의 사망자는 전날에 1,941명에서 2,373명으로 432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의 확진자는 뉴욕주 전체의 약 56%에 해당하는 5만 2천 명 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사망자는 1,3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장례식장과 묘지, 화장장도 코로나19 희생자들이 넘치면서 바빠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는 시 관리들은 현재 시신 수습과 처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부터 장례식장, 시가 운영하는 시신 안치소 등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증가한 코로나19 희생자들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밀려오는 홍수의 전조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자택 대피 명령이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미국인이 그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CNN은 오늘 기준으로 미국 인구의 95.9%인 약 3억 1,500만 명을 상대로 자택 대피 명령이 시행되고 있거나 곧 발효될 예정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주정부 차원의 명령뿐 아니라 시와 카운티 등 그보다 작은 단위의 지방정부가 내린 명령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자택 대피 명령은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해 사람들이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 은행 방문, 의약품 구매, 산책, 운동처럼 생활의 필수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집 바깥으로 외출하지 못하도록 한 고강도 조치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센터테이오 카운티 등 실리콘밸리 일대 6개 카운티가 지난달 17일 미국 내에서 가장 먼저 이 명령을 발동했고 이어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코네티컷주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들이 상대적으로 이 움직임에 늦게 동참하면서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텍사스주가 가장 최근 이 명령을 내린 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11개 주는 여전히 주 차원의 자택 대피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의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를 위한 공격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 10만에서 24만 명 사망 예측 모델의 현실화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행되더라도 10만 명에서 24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모델을 공개했으며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의 간판인 파우치 소장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망자 발생 전망에 대한 10만에서 24만 명 예측 모델과 관련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러한 숫자는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완화 조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해당 모델보다 잘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온다면 모델을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델이 제시한 전망치보다 사망자 전망에 대한 숫자를 낮추기 위해 완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무증상 환자들의 코로나19 감염 문제와 관련해 증상이 없는 누군가가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매우 불안한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는 소신 발언 등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스타로 떠오른 파우치 소장은 신변 위협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경호가 강화된 데 대해서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등 극우 성향 인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신변 위협에 따른 경호 강화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알다시피 이것은 나의 일이라며 이것은 내가 선택한 삶이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1,5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으로 국제 유가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일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와 사우디가 1,000만 배럴을 감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원유와 가스업계에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이어 올린 트윗에서는 감산 규모가 1,500만 배럴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인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푸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얘기를 했다면서 두 나라가 1,0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며 감산 규모가 1,500만 배럴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도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들 두 나라가 며칠 안으로 유가 전쟁을 끝내는데 합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Russia and Saudi Arabia at some point are going to make a deal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because it's very bad for Russia, it's very bad for Saudi Arabia, and it's very bad. I mean, it's bad for both. 러시아와 사우디는 지난달 원유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가격 인하와
증산 예고 등을 통해 유가 전쟁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유 수요 급감에다 두 산유국의 유가 전쟁으로 국제 유가는 최근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달 30일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WTI는 지난달 54% 이상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러시아와 사우디 간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폭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가 급락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미 셰일업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요동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 대란 우려와 국제 유가 급등 요인이 뒤섞이면서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실업과 많은 회사가 파산 위기에 놓여 세계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락을 거듭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45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2% 전후로 올랐고 유럽 증시는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유가 폭락세가 급등세로 전환한 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많게는 1,5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직후 국제 유가가 장중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Russia and Saudi Arabia at some point are going to make a deal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because it's very bad for Russia. It's very bad for Saudi Arabia.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는 발표가 주가 상승세를 눌렀습니다. 전 세계에 닥칠 실업대란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이면서도 사람 간 상호작용을 억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We know that the illness and the contagion will get worse. We also know that the fatalities will get worse, but there's also fatalities in the economy. 뉴욕타임스는 대규모 실업은 큰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많은 회사가 파산 위기에 놓여 있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HS 마켓도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2-3년 걸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와 한국TV 앱을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코로나 전국에서 국민을 지키는 일꾼이 되겠다며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경제 승리하자.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양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공동출정식. 왼쪽과 오른쪽에 나란히 서 한 팀임을 강조하며 15일 1번과 5번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 대승을 해서 정계 은퇴 선언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후보 지원 유세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조금 더 격려를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제주 4.3 사건 추념식이 열리는 오늘 제주에서 합동연석회의를 엽니다. 열린민주당은 어제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총선 이후 민주당과 당대당 통합 추진을 밝혔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민생당도 광주 5.18 묘역을 찾아 다당제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5월 정신을 받들어서 거대 양당의 싸움 정치를 끝내고 정의당은 야근 근무 중인 철도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겠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함께 사는 고통 분담을 통해서 정의롭게 코로나 민생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중당은 출정식에서 한미 관계 불평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경제정책 비판과 현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례정당, 미래한국당과는 따로 또 같이 유세를 벌이며 동반 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골목골목 서울 종로 지역구 유세에 나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저희가 반드시 종로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시장이 활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정책 비판과 현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오늘 인천을 찾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의 수도권 측면 지원도 계속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굉장히 아직도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드리고.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 따로 또 가치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선거운동복을 뒤집어 입거나 당명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기호 10번 번호표를 옷에 달고 뛰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도 국토 종주를 이어가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가짜 위성 정당들 거기에 대한 저항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60 가까이 된 사람 뛰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운 원조 친박 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향군 회장과 관계자들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향 군인의 상조회를 라임 측 핵심 인물 등에 매각한 뒤 이를 자금 횡령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라임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센터장은 지난해 12월 느닷없이 투자자와 대화 도중 재향군인회를 언급합니다. 라임 펀드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때였는데 향군 상조회를 인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조회에서 지금 회원비로 1,800원이 있어요. 이걸 쓸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향군은 상조회를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모 회장 세력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컨소시엄은 불과 2달도 안 돼 보람 상조회 웃돈 60억 원을 받고 팔아넘겼는데 문제는 재매각 과정에서 최대 290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향군 상조회가 지난 2018년 사들인 경기도 여주 장례식장입니다. 김 회장 측은 이곳을 한 IT 업체에 팔았다고 했지만 실제 돈이 오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IT 업체의 대표는 컨소시엄의 부회장이자 김 회장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부동산을 매각을 했는데 매각이 지금 가장매매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보람상조 쪽에서 그거를 애초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이런 가운데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향군이 로비를 받고 상조회를 팔아 넘겼다며 김진호 향군 회장과 관계자 등 10명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향군 측은 정상화 추진위를 상대로 법적 맞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칫국 맛이다라는 한국어를 언급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 최종 타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 내에서 잠정 타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을 두고 김칫국부터 마신다라고 표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부화하기 전 닭을 세지 말라는 것이 때가 될 때까지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을 때 통역사의 하루가 편해진다며 대부분 날의 통역사는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김칫국 마시다라는 한글 글귀를 리트윗했습니다. 김칫국 마시다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알이 부화하기 전 닭을 세다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 안에서 잠정 타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는 지난달 31일 협상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이르면 이달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는 말을 언론에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러한 관측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난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추진하며 협상력을 높이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무리한 언사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코로나19가 심해지면 심장이 손상을 입고 이로 인해 사망할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대학교 런민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심각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환자 중 약 20%에서 심장 근육에 손상이 발생했고 이 중 반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헬스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의 의사들은 코로나 환자에서 심장 손상은 일반적이며 특히 기존에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던 환자들은 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연구팀은 심각한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환자 41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82명의 환자에서 심장 손상이 발생했는데 이 중 60%는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 약 30%는 심장질환을, 15%는 만성심부전이 있었습니다. 심장 손상이 지속된 환자 중 51%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는 심장 손상이 없었던 환자의 4.5%만이 사망한 것과 비교됩니다. 미국 심장학협회 전 회장인 엘리엇 앤터먼 박사는 다른 심장 질환 없이 고혈압 하나만이 코로나 환자의 심장 손상을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중국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면서 조절을 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자의 심장에 손상을 입힐까요? 전문가들은 첫 번째 원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의 반응을 꼽습니다. 면역 체계가 조절력을 잃으면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해 신체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장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독스 박사는 세 번째 원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장에 직접 침투해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독스와 앤터먼 박사는 혈압약이 코로나19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동물 실험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고혈압 환자는 약 복용을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며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질환 관리를 소홀히 하면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실업 폭증에도 국제 유가가 큰 폭 오른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69.93포인트, 2.24% 상승한 21,413.4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6.40포인트, 2.28% 오른 2,526.9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6.73포인트, 1.72% 상승한 7,487.3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등 주요 경제 지표와 국제유가 동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 등을 주시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되살렸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에너지가 9.08% 폭등했습니다. 기술주는 2.28%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유가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20% 이상 폭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4.67% 뛴 25.3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CNBC 방송은 퍼센트 기준으로 이날 사상 최고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0.49% 오른 29.8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장중 30%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한 내 친구 MBS와 방금 얘기했다. 나는 그들이 약 1,000만 배럴을 감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희망한다며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원유 및 가스업계에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S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지칭한 것입니다. 뒤이어 올린 트윗에는 감산 규모가 1,500만 배럴에 이를 수도 있고 모두를 위해 좋은 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CNBC에 자신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얘기했다면서 두 나라가 1,0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며 감산 규모가 1,500만 배럴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달 30일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665만 건에 폭증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등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 속에 5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2도, 52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9도, 41도, 해안 지역 64도, 52도입니다. LA 지역의 오늘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